내 가소성을 자극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또 입속에서만 맴돌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 운전 중에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한 번쯤은 변명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서 내가 늙었나 봐 막 이렇게 가끔 변명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말이 안 통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 신체 나이와 뇌의 나이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만큼 뇌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는 열정이 식었을 때 이 뇌는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비교적 신체적 활력은 그 뇌 활력보다도 좀 더 빠르게 약해지는데요. 노년이 되면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은 힘들어도 노력하면 노년이 되어도 우리가 젊었을 때의 뇌 활동력이나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뇌도요, 신체적인 뇌는 20살 정점으로 뇌세포가 죽어가죠. 뇌세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루에 한 10만 개쯤 되는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요,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의 이 신경세포가 비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만 개쯤은 그리 뭐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신경세포, 뉴런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세포를, 우리가 신경세포를 현미경을 확대해보면, 자, 설명을 조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해 보면은 이제 세포체를 중심으로 그 끝에 이제 여기 세포체를 중심으로 그 끝에 이제 보면은 수상돌기가 있고 안테나처럼 길게 뻗은 돌긴 축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테나처럼 축삭이 있고요. 여기 축삭 말단이고 돌기가 있는데 이제 수상돌기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흥분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축삭은요, 그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로 흥분 신호를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경 흥분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반대로 다른 세포 뉴런으로 이 정보를 보내는 곳인데요. 이 돌기 끝에는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는 시냅스를 매개로 해서 흥분 신호, 정기적 신호로 흥분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서로 결합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제 치밀하고 넓고 깊게 뻗어 있는 거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뉴런이, 이게 그 신경세포가 만약에 뉴런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절단이 되거나 하면요, 이 신경세포체 반대쪽은 유전 정보를 포함한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서 더 이상 생명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혹 우리가 교통사고로 신경이 절단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단되면 이 신경세포체로부터 멀어진 부분은 만약에 여기가 잘리면 이 끝부분은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고 명령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비가 오거나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일단에 도달하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것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 가지가요 많이 뻗어나가는 경우 있고 적게 뻗어나가는데, 아이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 정보 가지가 별로 촘촘하지 않거든요. 많이 안 뻗어나가는데 성인들은 점점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원활해가 가지가 더 많이 뻗어나가고 이 외부 자극이 많을수록 이 가지가 점점 더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치밀하냐, 그리고 또 얼마나 넓고 깊게 뻗어 있냐에 따라서 뇌의 기능이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 신경세포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순간 정보 전달을 위한 시냅스를 없애고 죽여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외부 자극이 자꾸 가해지면 시냅스 회로를 새로 만들고 정보 전달을 위해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네트워크가 점점점 더 많이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뇌의 용량은 한계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이 천문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가르쳐서 흔히 소우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이 신경세포의 네트워크 결합은 계산상으로만 따져도 최대 100조 이상에 달하는 경우니 우주에 존재하는 별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뇌세포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어떤 학습을 하냐, 어떤 외부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는 얼마나 촘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가 촘촘해지고 또 네트워크 가지가 더 두꺼워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경세포는 죽지만 잘 관리만 한다면 신경세포 간의 네트워크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가소성이란 이 단어가 있는데요. 뇌 가소성, 그러니까 뇌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뇌 가소성 측면에서도 인간의 인지 능력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떤 환경에서 뇌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가고 50에서 60대에 절정에 이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해지고 경험을 많이 쌓고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UCLA 신경학자 마트 조키스는 중년이 돼야 뇌에 들어오는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MRI를 사용해서 18세에서 75세의 300명을 대상으로요, 이 대뇌에 있는 백질의 양과 분포를 측정했습니다. 대상은요, 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등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건강한 젊은이들이었죠. 그 결과 건강한 50대 신중년 대부분은 중요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에 있는 이 미엘린 양이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엘린 양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막에 있는 이 막을 미엘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전선줄에 보면 이 줄을 싸고 있는 외부 막이 여러분들이 잘 싸져 있어야지 이 전기적 자극이 잘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껍질이 벗겨져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 전기적 자극이 외부로 새거나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축삭의 끝을, 신경의 끝을 싸고 있는 막을 우리가 미엘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미엘린의 양이 가장 많은 나이가 50대라는 거죠. 50대. 그리고 뇌는요, 신경세포, 회백질, 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백질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엘린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네요. 미엘린은 지방성 물질이 미세한 신경소물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미엘린은 신호가 전달되는 동안에 신호가 톡톡 튀거나 합성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전체적인 조직을 젊을 때보다도 더 정교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신경학자의 이 사람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50대에서 가장 뇌가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이제 어떤 또 주장을 했냐면요,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보면 우리가 뭐 천재적인 작가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술활동이나 창조적인 활동하는 작가, 뭐 미술가, 음악가 이런 사람들 봤더니 만년에 나이가 들어서 본인의 대표작을 완성하는 인물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음악가 하이든은 66세에 천지창조를 창조했고요. 소포클레스는 75세에 오이디푸스 왕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테는요, 81세에 파우스트를 탈고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앤더슨 에릭스는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은 70%의 노력과 29%의 좋은 환경과 1%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천재라고 알려진 아인슈타인도 뇌를 10% 정도만 사용했고 보통 사람들은 10% 미만의 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사후에 이 뇌를 연구한 신경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 뇌 속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 안에 없는 특별한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천재나 보통 사람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CEO 역할을 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기능 중에서 이 전략적 중력은 우리가 보통 이 어린 20, 30대가 가장 낮아요. 집중력이 낮은 나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중력이 사실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집중력이 낮거든요. 그 다음에 통합적 추론력, 우리가 추론하는 능력은 우리가 보통 20대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보통 사람들. 근데 추론 능력은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리소설을 읽을 때 가장 범인을 잘 지목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 창의력이나 앨런 머스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혁신적 사고력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46세에서 65세가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20대가 가장 많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지만 실제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이는 46세에서 65세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 사람들은 20대가 가장 많았지만 가장 성과를 낸 사람들은 46세에서 65세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었다고 노화가 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40대 이후에 중년에 내가 가장 스마트하고 섹시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 가소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뇌는 어떤 환경과 어떤 자극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여전히 성장하는 중입니다.